임대 쪽으로 가면 대출 이용하면 또 소액 투자가 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는 가장 좋은 투자가 될 텐데 그게 적합한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임대용으로 적합한 물건. 일단 아파트는 사실은 임대보다는 매도용이죠. 매도용인데 오를 때까지 갖고 가기 위한 뭐 임대를 하기도 하고,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임대용을 투자를 하기도 해요. 소형은 투자 금액 대비해서 월세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에 적합한 거는 일단 소형, 중소형이겠죠. 중소형 아파트 60 이하 이 정도 되면 투자 금액 대비해서 좀 나오는 편이고요. 물론 가격의 상승도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파트보다는 사실 임대를 더 많이 하는 거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어쨌든 투자 금액 대비 임대는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 불리한 게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오피스텔이. 그리고 역시 임대용으로 많이 하는 게 빌라인데 요즘 이 오피스텔과 빌라의 경매 물량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가격은 좀 저렴하고, 근데 월세는 좀 오르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오피스텔과 빌라에 대한 물건이 되게 많습니다. 3페이지 보면 많은데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오피스텔은 어떤 물건이 좋겠다, 빌라는 어떤 물건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임대용으로 좋은 게 상가 좋겠죠. 상가가 좋은데 문제는 요즘 상가들이 다 어렵습니다. 빈대가 많아요. 그리고 경매라는 게 돌아가는 상가가 경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좀 문제 있는 게 경매 나오죠. 그 중에서 좋은 거를 골라내기가 무지 힘든다는 거. 근데 잘 선택하면 오랫동안 효자 노릇하는 게 또 상가이기도 하고,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임대 안 나가면 애를 먹죠. 관리비, 이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오늘 걸린 상가가 좀 많습니다. 되게 제가 많이 골랐어요. 그중에 쓸만한 거를 골랐거든요.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상가하고 비슷한 개념의 아공이라는 게 있어요. 파트형 공장, 정식 명칭은 시식산업센터죠. 아파트처럼 생긴 공장. 이게 수익성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수익성이 좋았고 대출 잘 나왔고, 세입자가 보통 제조업하는 분들이었잖아요. 애를 안 먹였어요. 근데 이게 조금 망가졌습니다. 뭐든 그래요. 잘 된다 그러면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공급이 많이 늘어버렸고, 최근에 이 대출 받아서 이제 임대 주고, 임대 받아서 이자 내고 수익이 남는 이런 구조였는데 대출 이자가 무지 많이 올라 버렸죠. 그래서 공급은 많아서 임대가 잘 나가는데 이자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경매가 많이 나옵니다. 아공이. 그래서 이 중에 쓸만한 것들 몇 개를 골라봤는데, 아공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뭘 주의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거 외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다가구 투자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규모가 크고 명도 문제, 관리 문제, 대출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경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다가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근린주택. 근린주택이란 말은 상가 플러스 주택이에요. 1층, 2층 뭐 상가, 3층, 4층 주택 이런 것들이죠. 당연히 규모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빌딩,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빌딩, 오피스텔 60개, 원룸 40개 뭐 이런 것들. 결국 이거의 규모가 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결국 언젠가는 이런 걸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 우리 학원에서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오피스텔 80개 한꺼번에 낙찰받았죠. 낙찰받을 때 30억이었나? 지금 뭐 한 70억 정도의 가치가 된다 그러고 매달 수입이 나오죠. 그리고 자산 가치가 오르잖아요.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요거는 이제 줄어들면 이제 꼬마 빌딩이 거의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게 여러분의 투자의 가장 최종 목적지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으로 다가구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데, 다가구 문제는 10집, 20집을 상대해야 되고요. 수리비 엄청 들 수 있고요. 관리하는데 신경 쓰이고요. 문제는 대출이죠. 자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쉽게 접근을 못 하는데, 나중에 이제 돈 좀 버시거나 경험 많아지면 신탁으로 가면, 신탁은 대출이 90% 나오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든다거나, 그죠? 신탁으로 가면 전세 못 나요.
신탁사가 주인이니까 신탁사하고 전세 놓는 쪽으로 가야 되고, 월세 놓는 쪽으로 해서 특정 시점에 신탁의 빚을 갖고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동, 파주 목동이요. 14억이 한 번 유찰됐어요. 한 10억 가까이 되죠. 요게 가게가 몇 개일까를 사진으로 살펴보니까 가게가 한 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2층이 투룸 2가구, 3층이 투룸 2가구, 4층이 투룸 1가구. 그럼 몇 가구예요? 6가구, 요거까지 7개. 7개인데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은 좀 이상해요. 1층이 3개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뻥이죠. 1층이 어떻게 3개나 되지? 1층, 중개업소가 보이거든요.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지. 그러면 이게 뻥이라면 여기 250이라는 돈은 과다 계상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9억 4천에 360만 원 나오면 이 값어치를 저는 얼마로 보냐면 360의 200 빼면 7억. 그러면 7억 더하기 9억, 16억. 이거 무조건 낙찰 받아야 돼.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뻥이란 말이에요. 1층. 그러니까 이걸 5천하고 280을 빼야 돼요. 그러면 얼마 되나요? 대략 9억에 280 빼면 80. 9억에 80. 9억에 80이면 한 10억, 한 15억 5천짜리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할 수는 있죠. 그죠? 할 수는 있고, 건물은 깨끗한 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세입자가 있는데 신탁이 대출해 주는 데가 아니죠. 내 명의를 신탁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낙찰받는 거는 깨끗한 상태니까 그게 되는데, 전부 제가 볼 때는 8가구인데 지금 102호가 안 보여요. 102호가 여기 쭉 보면 102호가 없어요. 101호는 있고 102호가 없거든요. 그럼 102호도 한 1억 6천 받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10억 정도.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10억이면 내가 투자하는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가구를 하신다 그러면 이게 규모가 크잖아요. 규모가 크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세입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장은 이런 걸 하기 힘든데, 어쨌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노후화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후화됐다면 이런 쪽으로 인테리어나 건축에 자신 있는 분은 하셔도 되죠. 오히려 자기 재능을 활용해서 더 새 집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렴하게 낙찰받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쳐놔도요, 조금 지나면 또 고장 나는 데가 또 생겨요. 제가 첫 낙찰이 이거였거든요. 생애 첫 낙찰이 95년도에.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그런 기술이 있다면 노후된 걸 많이 고쳐서 제값을 받는 쪽으로 가도 되겠죠. 임차인 관리하는 게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예 이 다가구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이 다가구의 값어치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임대 놨을 때 보통 전세로 놓으면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 낙찰가도 거의 이 정도에 낙찰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사면 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전세를 놓고 일부 임대 놓는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억에 임대 놓고 월세가 한 200 들어온다 그러면 200의 200이면 얼마예요? 4억이죠. 그럼 나는 6억짜리 정도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거의 맞아요. 맞고, 어쨌든 낙찰가를 대출받는 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다가구는 특히 안 해주려고 합니다. 해줘도 극히 작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신탁으로 가는데, 저는 신탁으로 가는 게 정말 좋은 물건이면 신탁하면 되죠. 가도 되는데, 여기 가면 뭐 90% 대출인데 이 신탁으로 또 등기 전 함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또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아까 얘기한 이런 쪽이 안 돼요. 월세 놓는 거는 다 나하고 계약해서 월세를 내가 내 수입으로 하고 그거 받아서 여기 이자 내면 되겠죠. 그런데 전세 놓는 거는 아예 그쪽으로 들어간다. 신탁사로 들어가서 대출 받은 거에서 까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된다는 거. 임대가 잘 나가면 매도도 잘 돼요. 단타는 어려워, 당연히. 그래서 다가구는 좀 여러분 연습 좀 하시거나 자금이 좀 넉넉하실 때, 예, 그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